사법의 정치화, 이것은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갈 때까지 간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판결을 가장한 정치행위를 저지른 법관의 사법 쿠데타 행위는 어떻게 심판합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 책임은 결국 역사가 묻고 국민이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한 자들, 판결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한 자들 앞에 역사는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 권력은 국민의 신임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평행선에 있는 또 하나의 권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권입니다. 원래 사법부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 사법부의 일각에서 그 당연한 본분을 벗어나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진영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판결 쿠데타가 바로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바로 그 오늘의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 형사부는 이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유권자를 기망하는 거짓말에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 출마자가 하는 거짓말은 곧 유권자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돼 있고 이것은 곧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바로 이러한 거짓말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여러 차례 방송과 국정감사장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다수의 증거와 증언, 상식에 입각해서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는 동일한 증거를 두고도 오히려 유권자보다 피고인의 주장을 우선시하고 일반인의 언어감각과 상식까지 왜곡해가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법리를 가장한 일종의 정치행위입니다. 유권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방송토론회, 국정감사 등 공적 자리에서 후보자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문교의 출장, 골프, 통화 여부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일반 유권자라면 당연히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공문과 증언에 의해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의 해명을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일반 유권자들의 상식적 언어 이해를 억측으로 폄하했습니다. 법률 이전에 언어는 현실을 비추는 창이고 판사는 언어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지적 성실함을 가진 자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언어를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피고 이재명의 의도에 과몰입한 나머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상관없다면서 무시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사법이 국민을 버리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지켜주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판결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다수의 증거, 증언, 사진, 영상통화, 공문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입증했고 1심 법원도 무려 2년에 걸쳐 그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동일한 증거를 두고도 오히려 피고 이재명의 주장의 신빙성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판사의 판단 착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거야말로 의도적 왜곡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 해석의 조작이고 나아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판결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른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 진보 성향의 판사 집단이 특정 정치 이념을 공유하고 판결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판사들은 형식적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률적 방패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정파적 목적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 권력을 사유한 판결 쿠데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법리적 해석 이전에 정치적 무게중심을 놓고 봐도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대북 불법 송금에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법카 유행 등 수많은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좌파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을 자기네 대표라고 비유하고 의회 독재 행위로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질렀습니다. 전세계 의회사에 정부 관료들을 30번씩 탄핵한 사례가 도대체 있기나 했습니까? 예산으로 정부의 발목을 이렇게 심하게 잡은 사례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 속에서 사법부가 의회 권력 이재명의 눈치를 보면서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상실한 것이며 스스로 법치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모르실 겁니다. 판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 카르텔은 오히려 국민의 상식과 이익이 아닌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데 그 존재 이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독립이란 무책임이나 불가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오용하며 사회적 정의를 왜곡할 경우 국민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이것은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갈 때까지 간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판결을 가장한 정치행위를 저지른 법관의 사법 쿠데타 행위는 어떻게 심판합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이유도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법관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하고 판결에 탈을 쓰고 정치에 개입하는 좌파 쿠데타, 좌파의 사법 쿠데타, 이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치의 회복입니다. 법이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우려를 사법부의 수장이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에서조차 유사한 정치적 판결이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역사가 묻고 국민이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한 자들, 판결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한 자들 앞에 역사는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